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대본 없는 이야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5가지 앨범 대본 없이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틴 트러블즈,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 009 유유, 에넥도트 그리고 패드의 동물농장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검정치마의 틴 트러블즈부터 보시죠. 이 틴 트러블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우선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이 앨범이 발매됐을 때 사실 굉장히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처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이 틴 트러블즈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는 점인데요. 일단 호불호가 왜 많이 갈렸냐?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팬들은 틴 트러블즈 같은 음악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틴 트러블즈가 검정치마 정규 3집의 3개의 파트 중에서 세 번째 파트죠. 그리고 파트 1이 팀베이비, 파트 2가 Thirsty, 그리고 틴 트러블즈가 파트 3였는데 당연히 파트 1, 파트 2 같은 앨범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틴 트러블즈 같은 펑크 혹은 마약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오히려 이렇게 좀 잔잔하고 분위기 좋은 인디락스러운 혹은 조금 사이키델릭한 그런 음악을 많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펑크 같은 음악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불호가 조금 많지 않았나. 근데 지금까지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불호였던 사람들도 검정치마님의 결국 팬이니까 이 앨범을 듣다 보면 안 좋아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곡들 자체가 퀄리티도 너무 좋고 앨범의 완성도도 좋고 유튜브에 이제 짧은 영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맨 처음에는 호불호가 조금 갈렸다. 그리고 평소 같은 옛날 같은 검정치마의 앨범을 기대했더라면 이 앨범이 조금 별로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사 이해의 어려움인데요. 사실 이 틴 트러블즈라는 앨범이 이제 조유일님의 완전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진행돼요. 근데 그래서 서사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 앨범의 서사 이해 안 되는 거 아직도 많고요. 그 조유일님의 어릴 적 이야기, 특히 미국에서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슬랭들도 많고 비유도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좋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냥 이 틴 트러블즈라는 앨범이 풍기고 있는 그 바이브 자체가 애초에 너무 음악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사 이해는 완벽하게 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서사 이해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검정치마가 또 센스 있게 단편 영화 짧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영화를 저는 진짜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화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20분인가 한 30분 정도 길이일 텐데 그거를 보시면 진짜 이 틴 트러블즈의 이 모든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조유일님이 과거에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정말 생생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틴 트러블즈를 들어보셨거나 혹시 들어보셨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안 봤거나 혹은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도 꼭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그거를 무조건 한번 봐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사가 완벽히 이해되진 않아도 이 틴 트러블즈의 분위기가 이제 몸으로 딱 습득될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 그리고 조율님이 영위했던 그 문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잘 나와 있어서 분명히 이 음악 혹은 서사 이해에 도움이 완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이 앨범에 가끔 등장하는 이제 인물의 이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는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 틴 트러블즈라는 앨범을 더욱 고평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다음은 제가 이 틴 트러블즈라는 앨범을 더욱 고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틴트러블즈는 조효율님만의 완전 개인적인 앨범이에요. 조효율님이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앨범이고, 그래서 그 과거의 분위기를 딱 담아낸 앨범이죠. 그리고 이 앨범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트랙과 마지막 트랙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미 소리로 시작해서 매미 소리로 끝이 나죠. 이런 앨범의 구조, 이게 반복의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효율님의 이 앨범, 그 과거는 조효율님 머릿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매미 소리로 시작되고 매미 소리로 끝나고, 이 기억은 조효율님의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효율님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과거로 절대 갈 수 없는데, 이 기억은 끝없이 저희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은 그 향수에 젖어 있지만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물론 이걸 조효율님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제의식까지 저는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거를 이제 매미라는 그 생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앨범이 그냥 음악이 좋다 정도로 끝낼 수 있지만 이 매미 소리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의 구조까지 만들고, 인간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주제의식을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앨범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 록 대빵이라는 멘트를 일단 제가 쳐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록 음악 시장이 지금 엄청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록 음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약간 간판 아티스트로서 딱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잡혀있는 아티스트도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잔나비 정도인데, 그래도 조금 그 정도는 아직 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검정치마가 이제 이 앨범을 통해서 이제 현 시점에서 한국록 대빵의 위치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이제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규 3집의 이제 3개의 파트가 저는 정말 웬만해서는 이제 단점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새 앨범다, 진짜 너무 좋게 들었고요. 이 3개의 시리즈가 이제 끝났는데, 이 3개의 시리즈로 한국록 대빵이라고 말해도 저는 뭐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요. 그니까 뭐 그만큼 조효율님이 음악적으로 이제 한국에 보여준 게 많고, 틴트러블즈는 이제 활용점정을 찍은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한국록 대빵이라는 멘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점에서 4.7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정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앨범에 뭐 감히 평점을 매겼을 때 이제 5점이라고 평점을 줬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그 조금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0.1 단위로 점수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에 이제 지금이라도 5점을 제가 줬는데, 사실 5점을 주기에는 조금 큰 것 같아서 4.7점으로 이제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5번을 넣어봤습니다. 4.7점도 근데 진짜 너무 높은 점수죠. 정말 높은 점수고 그만큼 잘 만든 작품이고, 2022년 저에게는 이 틴트러블즈가 009의 유유와 더불어서 최고의 앨범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검정치마의 틴트러블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또 할 말이 많은 파란 노을의 이제 정규 2집이죠.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 이 앨범인데, 일단 이 앨범에서 이야기할 첫 번째는 외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피치포크에서도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고, Rate to Your Music이라는 그 차트에서도 2021년 앨범 순위에서 엄청 높게 있을 거예요. 아마 10몇 등인가 20몇 등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앨범이 의미가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나온 앨범이 외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정말 쉽지 않죠. 일단 당연히 외국에서 한국의 음악을 들을 큰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거든요. 뭐 K-팝을 제외한 장르는 거의 없죠.
근데 이 파란노을의 이 슈게이징 앨범 혹은 뭐 이모 앨범, 이 앨범이 외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음악이 좋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받은 데에는 이유가 다 있다. 역시 정말 좋은 앨범이었다. 그렇게 이제 1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조금 갈리는 호불호와 낮지 않은 난이도,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호불호도 사실 많이 갈려요. 왜냐면 이 앨범이 저는 정말 난이도가 일단 뭐 엄청 높아서 지옥 같은 난이도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절대 낮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타 사운드가 완전 하드하게 귀에 꽂히고요. 드럼도 사실 정말 세게 박혀요, 이 앨범이. 그래서 이게 아마 러닝타임이 한 5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기타 소리와 드럼 소리를 내 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사실 귀가 좀 피로해지긴 하죠. 그래서 전혀 난이도가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록 음악을 안 좋아하면 당연히 이 앨범을 좋아할 수도 없는데, 록 음악을 좋아하시더라도 조금 노이지한 거, 조금 시끄러운 거 이제 싫어하시면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앨범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요소가 또 가사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가사가 되게 패배주의적이고요. 제가 이 앨범을 유튜브에 올릴 때도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뭐 그게 파란노을 님이 진짜 뭐 찐따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이 앨범의 가사와 이 앨범의 깃든 정신을 표현하는 데에 찐따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기 때문에 찐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찐따스러운 그런 정신이 가득 눌러 담겼죠. 패배주의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런 되게 패배주의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뭐 약간 그런 가사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이게 듣기 버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앨범의 이 찌질한 감성, 찐따 같은 감성,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감성이, 저는 너무 이런 감성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좋게 들었죠. 근데 이런 가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도 갈렸죠. 그니까 사운드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사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음악성만큼은 이제 깔 수는 없다, 너무 좋은 앨범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은 이제 꽤 흥미로운 주제일지도 모르는데 한국 은근 사이키델릭 록, 슈게이징 강국일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이 파란 노을의 정규 2집으로 저는 되게 한국의 슈게이징 록을 많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슈게이징이나 뭐 노이지한 거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파란 노을, 아시안 글로우, 브로큰 티스, TRPP 등등 뭐 이 정도 제가 조금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티스트들의 이 슈게이징 같은 거 좋아하면 이 아티스트들 음악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서 저는 한국의 은근 사이키델릭하고 노이지하고 혹은 슈게이징스러운 앨범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한국에서 이런 앨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퀄리티도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약간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더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 한국의 이 장르가 지금 은근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키델릭한 음악 혹은 좀 노이지하거나 슈게이징스러운 음악들 약간 주목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멘트도 넣어보았습니다. 진짜 좋은 작품 많으니까요. 특히 파란 노을의 앨범은 웬만한 거 다 들어보시고 아시안 글로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로큰 티스라는 또 슈게이징 밴드가 올해에도 앨범을 냈거든요. 추락은 천천히 라는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편지라는 앨범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브로큰 티스도 진짜 강추하고요. TRPP는 그 보라 색깔 앨범 있는데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거 다 좋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 평점인데, 제가 이 앨범에 4.5점을 줬어요. 근데 4.5점 딱 적당하게 준 것 같아요. 그만큼 작품성으로는 깔 수 없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앨범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높은 점수를
그걸로도 되게 높게 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5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앨범은 009의 유유. 이 앨범 아까 제가 말했죠. 검정치마의 틴트러블즈랑 이 앨범이랑 제가 2022년 거의 투탑으로 가장 좋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유유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 2022년 충격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009가 이 유유라는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도 당연히 인지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힙합 골수 팬들이 회색단지라는 그 사클에 올라가 있는 믹테를 그나마 들어주면서 그 매니아 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 유유라는 앨범이 나오고 조금 더 힙합을 완전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힙합 조금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앨범이 알려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선 이 앨범의 뭐 서사, 주제의식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요. 009님이 우선 가사를 정말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라임도 은근히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서 라임도 진짜 섬세하게 잘 박혀있고, 그래서 이 2022년에 갑자기 발매된 이 유유는 진짜 충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올해의 신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앨범에 저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기억과 괴물이라고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밑에 기억의 반복이라고 적어놨죠. 일단 이 앨범의 커버에도 이렇게 괴물이 있는데, 저는 이 괴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009님의 내면을 갉아먹은 009님이 발견한 그 내면의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어보시고 가사를 조금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09님이 이제 서울에서 사시면서 청년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고 거기서 고통을 겪죠. 그리고 그 긴 과정들을 나열해서 압축시켜 놓은 게 이 유유라는 앨범이고, 그만큼 비참하고 슬퍼서 유유라는 제목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앨범의 커버에도 이렇게 많이 상처를 입은 듯한 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집합해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앨범의 약간 주제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본인을 갉아먹고 있었던 내면의 괴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 본인을 갉아먹고 있었던 괴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괴물이 계속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억으로, 근데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009님이 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그 힘들었던 처절한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앨범으로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기억은 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억이 또 반복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마지막 트랙에서죠. 마지막 트랙에서 이제 009님의 전 여자친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이제 하나 둘 쉬고 둘둘 뭐 이런 대사를 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치고 다시 첫 번째 트랙으로 딱 가보면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사운드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검정치마의 틴트러블즈처럼 약간 반복의 의미를 가진 앨범이다. 근데 검정치마의 틴트러블즈에서도 그 반복의 키워드가 기억, 추억 혹은 회상 이런 거였다면, 이 유유에서도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틴트러블즈에서의 기억은 조금 좋은 행복했던 기억이라면, 이 유유에서의 기억은 조금 나빴던 혹은 돌아가기 싫은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좀 안 좋았던 기억인 거죠. 근데 그 기억이 내면에 이제 괴물로 남아 있어서 계속 반복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이 앨범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앨범 커버, 그리고 이제 이 앨범에 있는 장치들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만의 해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해석과 비교해 보면서 이 앨범을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전혀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재밌는 참고 자료로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앨범의 그 위에서 주제의식이
이제 뭐 기억의 반복이다. 이 나빴던 기억이 009에게 계속 남아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009님이 가사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들을 너무 잘 나타냈죠. 사실 뭐 이 009님의 유유에 담겨있는 모습이 모든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슬펐고요. 그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떠도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서는 뭐 청년 고독사, 뉴스 나레이션 이런 것도 나오고요. 되게 슬프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도 은근 잘 보여준 앨범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앨범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009님이 인스타로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뭐 예고한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앨범이 만약에 나오면 또 얼마나 이제 불타오를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좋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009님의 위치가 진짜 결정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만, 진짜 솔직히 유유만큼 못해도 조금만 좋게 나와도 009님은 이제 사실 신인에서 훨씬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유유랑 회색단지로 앨범 제작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입증이 되었거든요. 앨범 너무 잘 만드셨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앨범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무조건 많은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앨범이 진짜 중요하다 009님에게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앨범에 4.5점을 줬는데 이것도 저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009님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첫 앨범인데도 이 정도의 앨범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서사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도 정말 잘 쓰시고 랩도 탄탄하게 잘하셨거든요. 프로덕션도 심심하지 않고 정말 재밌었고요. 그래서 4.5점 정도면 충분한 점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009의 유유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은 진짜 할 말이 많은 이센스의 에넥도트 앨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앨범 에넥도트라는 앨범에서는 한국어 랩의 최고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 이센스의 에넥도트는 정말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한국어 랩의 최고점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에요. 솔직히 이 에넥도트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할 얘기가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앨범이 그냥 랩을 잘한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어로 만들 수 있는 랩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면 그것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만 뽑아놓은 이제 랩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발음도 진짜 탄탄해서 랩이 가사가 너무 잘 들리고요. 라임도 진짜 충실하고, 일단 스토리텔링 같은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실 이 에넥도트라는 앨범이 이센스의 삶을 이렇게 쭉 펼쳐놓은 듯한 앨범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앨범 리뷰 영상에도 올려놨듯 마치 이센스님이 썰을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랩을 하면서 썰을 푸시는 듯한 느낌인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청각적 쾌감도 좋다는 거죠. 라임 진짜 말할 것도 없고 플로우 말할 것도 없고, 이 랩이 진짜로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우리의 뇌에 쏙쏙 박힙니다. 그래서 이 에넥도트라는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냥 가사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이 한국어로 랩을 뱉는 그 이센스님의 능력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냥 랩 너무 잘하니까 이 이야기들이 더 우리 귀에 생생하게 우리 뇌까지 박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정말 가볍게 썰을 푸듯이 뱉는 느낌인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앨범에 열광하는 거는 뭐 랩을 그냥 잘함도 있겠지만 소재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도 진짜 잘 쓰고 그냥 랩도 잘하고 톤도 미쳤고, 그냥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의 랩을 이길 만한 작품, 솔직히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버벌진트의 누명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앨범은 이센스가 그냥 랩을 말도 안 되게 잘한다, 뭐 작사 능력, 그 약간 시각화시키는 작사 능력, 라임 배열, 그냥 발음, 플로우 다 그냥 완벽했죠. 그래서 이 이센스의 에넥도트라는 작품의 그 명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국 힙합 시인의 작품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도 그냥 크게 할 얘기는 없죠. 방금과 했던 거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한국 힙합 앨범이죠. 우선 이 앨범이 보여주는 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 이센스님의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열한 앨범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뭐 프로덕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전혀 심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적이고 되게 탄탄한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죠. 우선 전체적으로 분배스러운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센스님의 랩이 얹혀지니까 더욱 청각적인 쾌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가사도 진짜 입체적으로 잘 써져 있어요. 그 약간 이 랩을 하면서 가사를 뱉을 때 이센스님이 뱉는 가사들은 눈앞에 이렇게 다 그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비유 같은 것도 정말 잘 섞여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이센스님의 이야기가 더 잘 다가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힙합스러웠던 앨범이고, 그렇게 이제 랩의 시각화를 진짜 잘 이루어낸 작품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가사를 너무 잘 쓰니까 공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앨범이 최고의 한국 힙합 앨범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딱히 반박할 요소가 없습니다. 이 앨범이 작품성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힙합 앨범 중 하나라는 것에 모두가 거의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즘의 킁이나 이센스 에넥도트, 뭐 버벌진트의 누명, 이 정도 거의 다 비슷한 레벨의 최고의 힙합 앨범이다. 이런 거 뭐 웬만한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저금통의 발매 날짜가 오늘 나왔어요. 방금 나왔죠. 저금통 이센스의 새로운 앨범 2023년 7월 13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당연히 에넥도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방인도 사실 저는 엄청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방인만큼만 뽑아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방인만큼 못 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믿고 듣기 때문에 이센스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발매해도 절대 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역시 이제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앨범에도 5점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5점은 사실 너무 큰 점수이기 때문에 0.2점을 깎은 4.8 정도로 이제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앨범이 구리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5점이 가지는 위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도 5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깎고 싶은데 한 0.2점을 깎아서 4.8 정도가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센스의 에넥도트는 사실 뭐 제가 이 앨범을 정말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009의 유유처럼 제가 막 이렇게 다 떼어놔서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국어 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서사도 말도 안 되게 좋았고, 입체적이고, 랩 너무 잘하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최고의 한국 힙합 앨범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패드의 동물농장이라는 앨범이죠. 제가 이 앨범을 리뷰로 영상도 올렸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흥미롭고 변칙적인 사운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이 앨범이 작년에 나와서 제가 당연히 작년에 들었는데, 들었을 때 저는 처음 듣자마자 와 진짜 좆대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사운드, 일단 패드님의 랩을 빼놓고 사운드가 너무 재미있었던 앨범이에요. 이거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만큼은 각 트랙마다 거의 모든 트랙이 개성이 너무 넘치고 너무 좋았어요. 완전 변칙적이고 전자음악도 막 섞여 있고 진짜 동물농장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물들을 구경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 패드님 음악을 사실 많이 듣지 않았는데 동물농장으로 정말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좋게 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의 사운드만큼은 정말 흥미롭고 많은 한국 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더욱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앨범이 사운드적으로는 되게 좋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기회는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나 그 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이 앨범의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해볼 건데, 우선 저는 이 앨범에서 패드님의 랩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사실 패드님의 랩 스타일이 조금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랩보다 조금 더 중요시되고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랩이 막 아쉽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서사 측면에서 조금 더 친절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앨범을 패드님이 서사를 분명히 본인에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만든 앨범인데 리스너가 이 앨범을 들어보면 좋거든요. 좋은데 서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가사나 이제 장치들을 넣어가지고 서사를 조금 더 친절하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 동물농장이라는 이 앨범의 사운드, 이 앨범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앨범 커버 그리고 흥미로운 서사까지 합쳐져서 분명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이렇게 조금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드님의 의도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서사를 일부러 뭐 불친절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서사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앨범에도 이제 평점 얘기를 하자면 3.5점을 줬는데 사실 3.5점 주기에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7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농장에 대한 이제 요약을 하면 진짜 사운드적으로는 들어볼 가치가 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조금 서사가 불친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친절했으면 더욱 리스너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패드의 동물농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앨범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직 제가 이 영상이 두 번째인 만큼 말하는 실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연습할 거고요. 이런 긴 영상도 자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